이번 시간에는 한탄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전도를 보시면 여기에 분수령이 보이시고요. 분수령의 맥이 이렇게 도봉산, 삼각산으로 연결됩니다. 이 산줄기가 한북정맥이고요. 이 산줄기의 동쪽, 오른쪽 부분은 북한강이 되고 이 산줄기의 왼쪽 부분이 한탄강이 됩니다. 그리고 분수령의 서쪽에 보시는 이 물줄기들은 임진강이 되고요. 한탄강과 임진강이 여기서 합류가 됩니다. 분수령에서 나온 물은 이렇게 평강, 철원, 김화, 연천, 영평, 포천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강에 합류가 되는 거고요. 대동여지도에서 보시면 이 산줄기가 한북정맥이 되는 거죠. 이 오른쪽이 이제 북한강이 되고요. 이 산줄기의 왼쪽이 한탄강이 되고요. 이쪽은 파랗게 칠한 이 하천은 임진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탄강의 경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면 분수령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와서 평강의 동쪽을 지나게 되는 거죠. 평강은 북한 지역이 되고요. 평강의 동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명이 김하입니다. 김하도 현재 북한 지역이 되죠. 김하의 물들이 이제 서쪽으로 흘러서 평강 동쪽의 물과 합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 보면 왼쪽에 철원이 보이는데 철원 동쪽의 물들도 이렇게 한탄강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천이 남쪽으로 흘러가면 대동여지도에서 보시면 이 하천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천이 보이죠? 분수령에서 나온 물이 이 하천이 되고요. 이게 이제 한탄강이 됩니다. 한탄강이 이렇게 흘러서 임진강과 합류가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이 물줄기가 임진강이 됩니다. 그러면 한탄강 주변을 살펴보시면 한탄강에서 남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명이 이제 포천, 영평입니다. 포천과 영평의 동쪽에 있는 이 산줄기는 한북정맥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물들은 북한강이 되는데 조선시대 한양에서 두만강 쪽으로 갈 때 의주대로는 서쪽으로 가는 게 의주대로고요. 동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가는 대로를 경흥대로라고 했는데 경흥대로에서 여기 포천과 영평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세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만강 가는 길에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이 만세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천 쪽에 보시면 지금 연천역에 보시면 급수탑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있던 이제 철도가 두만강 쪽으로 가는 철도가 경원선이 되고 의주 쪽으로 가는 압록강 쪽으로 가는 철도가 경의선이 되는데요. 경원선에 이제 급수탑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전기 기관차였으니까 물을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는데 그 유적이 이제 연천역에 있는 급수탑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영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포천과 영평이 1914년에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포천과 영평을 합쳐서 현재의 포천시가 되는데요. 영평의 중심부는 포천시 영중면이 되고요. 영평의 북면은 포천시 영북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용어 중에 포천 그러면 유명한 게 이동갈비랑 이동 막걸리가 있는데 과거에 영평이 있으면 영평의 군현명이 영평이니까 그 중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동쪽에 있는 면을 동면, 서쪽에 있는 면을 서면, 남쪽에 있는 면을 남면, 북쪽에 있는 면을 이제 북면이라고 불렀는데 영평의 중심부에 있던 면이 지금은 영중면이 된 거고요. 영평의 북쪽에 있던 면이 영북면으로 포천시 영북면으로 불리는데 영평의 동면, 서면, 남면, 북면이 있었는데 동면이 이제 인구가 늘고 그러면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동면을 1동면, 2동면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동면, 1동면은 현재 포천시 1동면, 2동면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과거에 영평의 동면을 어, 1동면, 2동면으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천시 이동면이 돼서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 두 지도를 합해 보시면 여기 분수령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평강과 철원과 기마의 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서 어, 한탄기가 흘러서 이쪽에서 오는 임진강과 합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라인 자체가 이 물들이 모여서 한탄강이 되는 겁니다. 어, 현재 한탄강의 상류를 우리가 가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마라든지 평강이라든지 분수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 땅이니까 상류 쪽으로는 갈 수 없고 중류 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쉽게 가볼 수 있는 데가 철원이고요. 철원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고석정입니다. 한탄강에 보시면 이렇게 외로운 바위 고석이 있고요. 이렇게 한탄강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고석정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일대를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택리지의 팔도 총론의 강원도를 보시며 철원부는 태봉왕 공예가 도읍했던 곳이다. 철원은 비록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평야에 자리 잡은 고을로서 철원 평야 들어보셨죠? 평야에 자리 잡은 고을로서 서쪽은 경기도 장단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땅은 척박하나 덜이 넓고 산이 낮아 평탄하고 명랑하며 강 안쪽에 위치했으니 두매 속에 있는 도해지다. 덜 가운데 물이 깊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검은 돌이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데 매우 신기하다. 흑석, 여, 충식, 시가 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원돌이 나오고 여기가 평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원의 한탄강 유역이 화산 활동이 있었던 거고 용암대지와 용암이 식은 현무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철원 평야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원돌은 용암이 화산 활동에 의한 용암이 식어서 현무암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기포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돌이 평평한 게 아니라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용암 활동에 의한 그 현무암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탄강 유역과 철원이라든지 포천 쪽을 가시면 어, 용암 협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지리길이 관광지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로는 길지 않지만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거, 현무암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임진강과 합류되는 하천이라는 거, 대부분의 상류 지역은 북한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탄강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상절리길은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실만 하겠죠.